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오늘은 서클, 그러니까 CRCL에 대해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CRCL 주가가 7%나 하락했잖아요. 특히 미주호증권 보고서 영향이 컸는데 이게 좀 주목받고 있죠.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와, CRCL이 재무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또 동시에 위험 요인도 꽤 커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성장 잠재력하고 내재된 위험, 이 줄다리기 같은 상황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그 CRCL의 극적인 재무 턴어라운드. 이건 진짜 밝은 면인데, 동시에 또 분석가들이 경고하는 운영이나 시장 리스크라는 어두운 면. 이 둘 사이에 어떤 핵심적인 긴장 관계, 이걸 파헤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시장을 좀 흔들었던 미주호증권 보고서부터 짚어보죠. 매도, 그러니까 언더퍼폼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목표 주가를 확 낮췄죠. 맞아요.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무려 60%나 낮은 85달러로 제시해서 좀 충격이었죠. 분석가 댄 돌레브는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고 있다. 그리고 USDC의 중기 성장성도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꽤 비관적이네요. 네. 게다가 뭐 유통비용 증가 문제라든지 2027년 매출 전망치 한 4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현실보다 한 25에서 30%는 부풀려진 것 같다. 이런 지적까지 했어요. 상당히 좀 날카로운 비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좀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시얼클의 최근 재무 성과를 보면요. 이런 비관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2022년에 순손실이 7억 7천만 달러가 넘어섰어요. 그랬던 회사가 2024년에는 매출 17억 달러에 순이익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와, 2년 만에요. 대단하네요. 네, 영업현금 흐름이나 뭐 보유현금 같은 것도 눈에 띄게 개선됐고요. 그러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재무 상태가 그냥 완전히 극적으로 달라진 거죠. 야, 2년 만에 적자에서 그렇게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다니 진짜 놀라운데요. 그럼 이런 성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배경이 궁금하네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커진 게 크고요. 그리고 500개가 넘는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 이것도 무시 못하죠. 500개요? 엄청나네요. 네, 또 USDC 말고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노력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근데 특히 중요한 건 서클 매출의 핵심 동력인데요. 이게 바로 USDC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입니다. 아, 준비금 이자 수익이요? 네, 이 준비금은 현금하고 안전한 미국 단기 국채로 100% 뒷받침되거든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서클의 주 수입원이 되는 뭐랄까 그런 구조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USDC 사용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준비금도 늘고 그 늘어난 준비금을 굴려서 얻는 이자 수익이 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이거 상당히 흥미로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미국 상원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제니어스 액트라고 하죠. 그게 통과되면서 규제가 좀 명확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아, 그 법안이요? 네, 만약에 이게 하원까지 통과된다면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데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이미 뭐 쇼핑파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 맺어서 실제 사용 사례도 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생태계랑 네트워크 효과는 사실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미조 보고서처럼 위험 요인도 당연히 있겠죠. 특히 그 IPO 이후에 주가가 확 오르면서 선행퍼,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160배에 달한다는데 이건 좀 업종 평균이 24.3대 정도인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더 근본적인 위험 요인은 저는 바로 금리 의존성이라고 봅니다. 금리 의존성이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준비금 운용 수익, 즉 이자에서 나오잖아요. 이건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만약에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러면 서클의 매출이나 수익성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죠. 이걸 뭐랄까 비유하자면 날씨 좋을 때만 장사가 잘 되는 야외 카페 같다고 할까요? 금리라는 날씨가 안 좋아지면 바로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 금리 날씨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그 이자 수익도 전부 서클이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코인베이스 같은 유통 파트너들하고 나눠야 하거든요. 아, 비용이 또 나가는군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이 비용 부담도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외형 성장만큼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페이팔 같은 진짜 거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막 뛰어들면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서클을 둘러싼 전망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한쪽에선 미주오가 강력하게 매도를 외치는데 또 다른 쪽 전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 중립 매수, 모더레이트 바이에 가깝다는 점도 참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평균 목표 주가는 이미 현재 주가를 넘어섰고 심지어 최고 목표가는 250달러까지 제시되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13명 중에 강력 매수가 6명, 보유가 4명, 강력 매도가 2명 이렇게 의견 분산이 꽤 크네요. 네, 바로 이 점이 서클의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뚜렷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동시에 또 명확한 위험 요인들이 공존하니까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시각이 갈리는 거죠.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클은 재무적으로는 정말 극적인 개선을 이뤘고 성장 스토리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주가 수준 그리고 금리 변화에 대한 취약성, 또 점점 심화되는 경쟁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당신께서 만약 CRCL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양면성을 모두 정말 신중하게 저울질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서클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네트워크 효과나 브랜드 인지도가 과연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거대 기업들의 시장 진입 공세 같은 이런 파도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력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현재 시장이 매기고 있는 이 높은 가치는 어쩌면 이런 미래의 도전들을 아직 제대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현명한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